네,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사연 가져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너무 고우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벽산 벽산 사셨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270원에 30%입니다. 3,270원에 30%요. 예, 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3,200원대에서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좀 예. 오를 줄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은 항상 종목마다 다 하고 들어가지만 네네. 제가 다른 종목 손절하고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좋을지. 매도 시점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목표가도 있으세요? 네.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셔서 전화를 주신 거죠,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두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요. 그 매도 가격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네. 종가 보고 돌아오니까 잠시만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벽산입니다. 4,345원의 마감가 형성됐고요. 오늘 탄력 좋았습니다. 4% 가까운 탄력을 보여줬네요. 네, 벽산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시청자님 매도가 얼마로 잡아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유가 바로 수직 증축,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젠 법안 통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성장성에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이 종목이 수직 증축 수혜주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벽산 아주 핫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화 단열재나 이제 천장재 같은 그런 어떤 건축용 자재를 만들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 2013년도 매출이 한 3,994억에 영업이익이 한 204억 정도 나가지고 꾸준히 설립된 지가 한 1971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어떤 좀 유서 깊은 회사인데요. 실제적으로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40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의 지금 비중이 이제 단열재 비중입니다. 단열재 비중이 43%인데 단열재라는 거 자체에서도 유기질하고 무기질이 나뉘는데 이 무기질 비중이 단열재 비중이 이 회사의 매출의 43%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70%가 무기질이라는 거죠. 무기질 단열재는 유기질 단열재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기질 단열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벽산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 지금 시장에서 무기질 단열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경우는 KCC하고 지금 벽산하고 이제 두 군데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이 두 군데가 거의 독과점 형태로 이 무기질 단열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질 단열재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4년도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4,642억에 영업이익이 한 258억 정도로 2013년도보다 이제 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직 증축 법안하고 최근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이 향후 실적이 더 엄청나게 증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 그 벽산의 어떤 그 공장은 100%로 지금 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공장을 증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지금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014년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 한 258억도 지금은 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좀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이슈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시행이 됐죠. 이제 4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수직 증축 법안의 어떤 최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벽산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직 증축 법안이 발효가 되면은 실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구 수가 한 400만에서 5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건자재 쪽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벽산의 어떤 매출이나 실적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사실 그 수직 증축 법안만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횡보하다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열 효율성 법안하고 이제 화재 위험성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하면서 무기질,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새로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기질 단열재를 쓰라는 거죠. 실제 쉽게 말하면은.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 쓰지 말고 화재에 좀 강한 어떤 내성이 있는 무기질 단열재를 쓰라고 이제 법안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 무기질 단열재 시장에서 뭐 양분을 하고 있는 이 벽산 그리고 단열재 시장 비중 자체가 거의 절반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무기질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벽산의 수혜가 계속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무기질 단열재는 유기질 단열재보다 2배가 더 비싸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파는데 그게 더 많이 팔리면은 승수 효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이제 하츠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실제 이 자회사 하츠가 조금 문제거리였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개선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3가지 이슈들이 다 같이 아주 호재가 이제 겹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벽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뭐 최고조가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안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잘 보시면서 매매 전략 그리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살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뭐 탐방을 가보고 하면은 이제 풀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너무 이제 교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단기 지금 재료가 다 나오고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혹시 또 언제 또 급락이 나올까 하는 또 두려움이 있는 게 솔직히 투자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5일선에 대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되고요. 단기 급등 종목은 일단 지금 가장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봉이 크게 나오는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를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제일 경계하셔야 됩니다. 약간 아래 꼬리를 달은 조그만 음봉 같은 경우는 설사 그리고 5일선이 잠시 이탈되는 거 정도는 눌림의 형태로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5일선이 크게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뭐 그런 모양이나 그런 기미는 보이진 않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이제 나오겠죠. 그 부분에 어떤 무기질 단열재의 효과, 그 다음에 뭐 수직 증축 법안의 어떤 효과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밸류로 봤을 때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뭐 올해 뭐 260억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더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뭐 300억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밸류 그렇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사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상이나 어떤 수급적인 거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잡아야 되긴 하지만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제 최고가 근처에 4,370원인데요. 한 4,600원, 뭐 최소한 4,6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패턴 같은 거를 잘 체크하시고, 제가 물론 목표가를 4,60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좀 빠져나오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의 형태로만 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단기적으로 한 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나온 재료긴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보고 있습니다. 4,600원으로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좀 네.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4,600원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격대에서 예, 예. 또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 반드시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예.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벽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투자 의견 보유고요. 강중구 전문가가 목표가 4,500원, 손절가 4,000원입니다. 오정훈 차장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4,600원, 손절가 4,000원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거의 비슷하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산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천개의 꽃별님께서 안타까운 사연을 좀 주셨어요. 두산중공업을 3년 전에 매수하셨는데요. 83,000원 매수가입니다. 10% 들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줄줄 빠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하려는데 더 내려갈까 겁이 나서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렸어요. 33,800원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8만 원에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자체는 1분기 실적은 뭐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거꾸로 조금 뭐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전년도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역시 두산중공업 하면은 원전 관련주고 원전 수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좀 소외되는 이유는 신규 수주가 좀 부진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규 수주가 아무래도 부진한 이유는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발주 자체가 그리고 원전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거기다 또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한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에 묻혀서 뭐 그렇게 뭐 부각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은 좀 사긴 사는데 기관이 너무 많이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도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차트 모양은 제가 보기에는 한 32,000원대를 바닥으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모색하는 막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적인 쌍바닥의 모양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거 원래 뭐 손절매 라인은 안 치시겠지만 손절은 안 치실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손절매 라인을 정해드리면 굳이 32,000원대가 손절매 라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32,000원대까지 깨고 내려갈 정도로 뭐 그렇게 지금 주가 상태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 3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좋아질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전 고점인 한 38,000원대, 그러니까 38,000원대 정도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요 38,000원대가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 주가 방향이 또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8,000원 반등 좀 오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편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가 한 2,100포인트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반등이 만약에 2,100포인트 간다면 두산중공업도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적인 요인이 참 많죠. 수주 그리고 원전 모멘텀도 이제 힘을 잃었고 또 기관 매도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수가 간다면 이 반등 38,000원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까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이고요. 네. 오늘 샀는데, 아, 요거를 좀, 한 18%를 샀는데, 추가적으로 더 살라 그러는데, 네. 어느 가격대에 좀 더 사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매 가격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오늘 들어가진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수익 많이 내시기를 기대해보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 진단을 받아볼까요? 거기 사장님이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우하이텍 사셨는데, 성우하이텍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차체 프레스 쪽을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는 이제 납품을 하게 됐는데, 중국 쪽하고 거의 동유럽이 거의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해외 비중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국내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어떤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좀 중국 경기 부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율의 영향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환율 쪽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거의 2천억을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좀 알짜배기 회사고 기아차 4공장하고 현대차 3공장이 중국 쪽에서 계속 증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무상증자도 이제 발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좋은데, 어떤 지금 현재 자동차주에 대한 매기는 그렇게 막 쏠리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디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좀 매집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권 고점은 한 14,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 박스권을 통과할 만한 모멘텀은 조금 약하지 않으냐.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하방에 많이 빠지면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로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아직 자동차 부품주, 특히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가 부품주 중에서 가장 좋긴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 모멘텀은 시장 상황에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14,500원 그리고 15,000원 사이 정도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사신 거는 당연히 그냥 홀딩을 하셔가지고 일단 단기 목표가 14,500원 이상 정도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18%를 사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전저점 근처인 한 12,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12,500원, 14,500원의 이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은 종목을 사서 끝까지 가져가야 될 상황이 좀 있고 그렇게 수익 극대화를 취해야 되는 전략을 할 때가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성우하이텍은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12,500원, 14,500원의 발빠른 매매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 되셨어요? 예. 네, 잘 사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도 일단은 좀 위안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가격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에 대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또 게시판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나라라 코알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필명이 너무 귀여우신데 지금 스카이라이프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24,900원 매수고요. 50%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자,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스카이라이프 저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접시 없이 접시가 안 달려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제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련 법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오를까요? 네, 일단 이 스카이라이프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그 최근에 1분기 실적은 뭐 생각보다는 뭐 조금 안 좋겠지만 그렇지만 회계 기준이 회사 측 얘기는 회계 기준 변경 때문에 좀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최근에 분기 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실적은 뭐 그런 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모멘텀을 가지려면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증가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조금 회사 하락 추세를 띠는 좀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뭐 지금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향후의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선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KT 그 회장님 바뀌신 이후로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 뭐 가입자도 순중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 탄력성을 갖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뭐 기관과 외국인들 뭐 지속적인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기관 쪽의 매도가 뭐 강력히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러한 변화. 근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기관 쪽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다시 좀 유입이 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그 2만 원대, 2만 원대 한 50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 바닥은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만 5천 원대, 2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주식을 사셨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뭐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손절매 라인은요. 최근 저점이 2만 500원을 손절매 라인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대를 일단 사신 가격을 목표 주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그 정도 선에 오시면 일단 매도하시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양상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전략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좀 숨쉴 구간에서 벗어나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요, KMW입니다. 매수가가 21,800원이고요. 지금 비중 50% 역시나 좀 많이 담고 계십니다. 차장님, KMW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올라올까요? 네, KMW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국내 이제 LTE 투자가 이제 종료가 됐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죠. 실제 KMW는 RRH라고 해가지고 소형 기지국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데 LTE 투자가 증가가 되면서 이 RRH 쪽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했는데 이미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LTE 투자가 거의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어떤 먹을거리가 없지 않느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RRH의 어떤 그 소형기지국 매출이 떨어지면서 실적도 실제 작년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건 뭐냐면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LTE 2차 쪽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중국 같은 어떤 신흥국 쪽에서는 지금 LTE 쪽에서 이제 막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소형기지국 사업 쪽에서 다시 해외 쪽에서 매출을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RRH 방식에서 이제 RRA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안테나를 이제 부과시킨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모멘텀은 이제 LED 조명 사업 쪽에 새롭게 진출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LTE 투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가장 그 KMW의
주가의 흐름에 아주 큰 향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2014년도에 LTE 쪽에 어떤 새롭게 확정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중국 쪽이나 뭐 북미 쪽에서의 어떤 투자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투자 모멘텀이고 이슈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래도 단기 바닥은 다 지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은요. 사신 가격이 21,600원인데요. 일단 21,600원 정도의 가격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요, 뭐 최고가 뭐 28,000원까지 갔다가 작년에 이제 하방경직성은 일단 잡혀 있죠. 지금 한 1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일단 하방경직성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러면은 21,000원 정도까지는 설사 뭐 21,000원까지는 좀 안 가더라도 한 21,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악재 반영되고 올해 LTE 새로운 투자 그런 부분이나 해외 LTE 투자로 인한 모멘텀으로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LTE 투자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관건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이슈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21,000원 반등 목표치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3부로 이어갑니다.